한 주 동안 잘 계셨지? 수행평가들도 있고 게다가 요즘 독감 유행하는데 수행평가 때문에 지금 누구야? 민주가 빠졌고 민주한테 영상편지를 한번 써볼까? 민주야 안녕.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유진이는 계속 아프대. 여기도 독감 유행 많이 하지? 여긴 별로야? 몇 있었는데 어떤 지역 가니까 어떤 지역이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기숙학교인데 3일 동안 수업 진행이 안 됐어. 그리고 집에다 보내고 나머지 아이들은 그냥 자습 학교에서 진도를 못 나가니까. 그때 갑자기 코로나가 끝났는데 그전에는 줌 수업이라도 했잖아. 줌 구축을 또 금방 못 하는 거야. 내가 봤을 때는 구축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피곤하신 거지. 그래서 3일 동안 공식적으로 자습을 돌렸어. 그래서 월화 수목금을 돌려서 아이들은 뭐 그냥 저거 했지. 감기 조심하시고요. 뉴스도 나왔어. 뉴스. 날은 더워지는데 왜 독감은 사라지지 않는가? 코로나도 지금 다시 급증하고 있거든. 근데 걸려도 여기 누가 코로나 최근에 걸렸던 사람 있었나? 맞아. 너 힘들었니, 재호가? 그렇지. 뭐 공부를 못할 정도는 아니었지. 그러니까 코로나 격리 해제되고도 바로 축구했지. 맞지? 그러니까 그런 신체적인 활동에는 큰 지장 없지, 그렇지? 까먹었다. 유진아 얼른 나. 이렇게까지 인사했는데 인사했다는 걸 모르면 이 영상을 안 본 거잖아, 그렇지? 확인 도장. 오늘은 물론 얘들아 우리 열흘도 안 남지 않았니? 뭐가? 그래, 뭐 열흘도 안 남았어. 그리고 주제 통합, 실전 이런 것들은 기본으로 항상 잘 해두셔야 된다. 자, 게다가 오늘은 거의 전부가 다 마고 시험범위에 해당되고 그런 거니까 잘 보세요. 자, 오늘은 짜잔 이걸 보면은 오늘은 이제 시간 구분 방법과 조선의 시간 통제라는 제목으로 진행할 텐데요. 페이지는 229페이지예요. 229페이지. 어렵지 않아서 오늘은 조금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자, 볼게. 천천히 보자고요. 급할 거 없어. 특히 마고는 정리한다는 마음으로 봐. 나중에 또 봐야지. 이럴 필요가 뭐 있니? 한 번에 할 때 하는 게 가장 가성비지.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하긴 하는데 왜 좋아하냐면 정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많은 좋은 말들을 많이 남겼어. 노무현 대통령이 어떤 영상에 나왔는데 그 말이 그 말처럼 훌륭한 어른이자 훌륭한 어떤 이 사회에 엄청난 입지를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그렇게 좋은 말을 해주기란 되게 어려워. 어린아이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지? 대통령 되고 싶지 않니? 대통령이지 않아도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지? 그러려면 지금 당장 작은 일부터 하나씩 완성하는 연습을 하라는 얘기야. 근데 그게 과연 어린이들한테만 해당될까? 그렇진 않아. 여러분들한테도 해당되겠지, 그렇지? 미루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라고요. 선생님도 다 실천은 안 되는데 미루지 않으려고 노력. 옛날에는 일을 많이 미루거나 약속을 많이 미루거나 그랬는데 좀 버겁더라도 어쩔 수 없이 그 약속을 지켜야 될 때면 조금 무리해서라도 미루지 않고 그냥 그 약속을 이행해. 아니면 약속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이면 좀 미루죠. 선생님은 일단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오늘도 여기서 10시에 수업이 딱 끝나면 집으로 바로 안 가고 항상 변함없이 연구실로 가는데 연구실로 가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뭔지 아니?
한 번도 변함없이 가장 먼저 하는 게 다음 주 일요일 여러분들 수업 준비를 가장 먼저 해. 준비한다는 게 뭐 이런 거 준비하는 거는 뭐 일도 아니지. 단순 노동이잖아. 근데 이제 이렇게 이거는 이제 아이패드에다가 선생님도 이걸 이렇게 설명하면 좋겠지. 얘네들이 이런 문제를 풀 때 이런 게 연계되거나 이런 시험을 볼 때 이런 생각을 갖고 이렇게 끌고 나가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해. 그럼 일요일 일이 다 마치잖아. 그러면 피곤하면 그냥 퇴근하고 집으로, 아니면 좀 괜찮다 그러면 토요일 일을 해. 그러니까 애초에 안 미루려고 내일 일을 하지 않고 일주일 단위로 하다가 가장 나중에 해도 되는 일을 먼저 해버려. 그러면 일주일 일이 버겁긴 해도 놓치는 일이 없더라고. 이제 그게 나의 패턴이 되어버렸는데, 여러분들도 끌려다니지 말고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큰 걸음으로 넘겨짚고 거기 그 넘겨짚은 그 좌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한번 해봐. 그러면 하루가 알찰 겁니다. 진짜로. 한번 선생님 말 들어봐봐.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자, 볼게. 자, 이거는 어렵지 않아서요. 그냥 쭉쭉 해결해 버리면 돼. 쭉쭉. 자, 볼게. 난 개인적으로 요 색이 참 좋아서 진달래색. 자, 볼게. 두 지문으로 되어 있네. 가. 얘들아, 시간을 분할할 때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 맞지? 같은 페이지 보고 있는 거 맞죠? 얘들아, 시간이라는 것은 뭔 줄 아니?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 추상적인 것이야. 추상적인 것들을 과거의 옛날 사람들이 쪼개보는 거야. 학교에서 진도 아직 안 나갔니? 그래? 그럼 잘 보십시다. 시간을 분할할 때 1년이다, 1개월이다처럼 길게. 그럼 이 글에서 1년이라든가 1개월이라는 시간은 좀 기간, 텀을 길게 잡아두고 분할하는데 이런 것도 필요하죠. 그래야지 다음에 무슨 명절이다, 무슨 기념일이다, 무슨 어떤 뭐 농사 짓는 날이다, 모 심는 날이다, 수확하는 날이다,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잖아. 근데 그거는 큰 단위고요. 일상생활에서 가장 긴 요긴이라고 쓰죠. 요긴하게 쓰다. 긴요. 중요하다는 거야. 중요한 것은 하루를 그보다 작은 시간 단위로 분할하는 거야. 더 작은 시간 단위로 분할하는 게 이것도 만만치 않게 중요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one day, 하루는 지구의 자전 운동으로 인해 생겨나는 시간 단위다. 이거는 하루의 시간 범위를 아예 설정해 버렸죠. 뭐라고? 지구의 자전 운동으로 인해 생겨나는 시간 단위. 지구가 스스로 이렇게 돌아버리니까 생겨나는 시간 단위가 된 거지. 자, 일상생활을 위해서는 지금 현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조선시대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아예 고대부터 이 시간 단위를 좀 더 세분해서 사람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었다. 예상 문제 하나 해볼까요? 시간 단위의 세분화는 과거로부터 필요로 했다. 맞지? 아니면 최근에 들어서야 하루의 시간 단위의 세분화가 필요하다고 인식이 들었다. 그럼 틀리지. 최근에 들어서야. 그래서 이런 말들은 어떤 식으로 우리를 교란하냐면 이런 것들이야. 별거 아닌 거거든요. 우리가 수능이든, 아직 너희들은 수능 안 봤지? 모의고사들을 봤지? 모의고사든 심지어 올해 11월에 여러분들이 치르게 될 수능이든 무엇이든 간에 내용 일치는 내용 일치하냐 안 하냐는 대단한 내용을 다루지 않아. 진짜 쓸데없는 내용을 다루죠. 그래서 고대부터 이런 말이 나오잖아. 그러면 출제자들의 나름 패턴은 고대부터가 아니라 최근에서야.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훅 날려버리잖아. 그러면 아닌 것 같은데 하고 또 읽게 돼. 그러지 말란 얘기죠. 이렇게 고대부터라는 건 뭐야? 시기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시기? 뭘 읽을 때 시기를 제시하잖아. 그럼 시기를 빵 하고 못을 받고 딱 이해하는 거야. 자, 고대부터 시간 단위를 좀 더 세분화해서 사람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었다.
자, 그 다음에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시간을 구분하는 방법으로는 하루를 균등분할하는 균등분할하는 정시법, 그 다음에 낮과 밤 길이 변화에 따라 하루를 분할하는 부정시법이 있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다시 한번 볼게. 동아시아 문화권이야. 고대가 무슨 고대인지는 모르겠는데 얘를 좀 축소해서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시간을 구분하는 방법으로는 하루를 정확하게, 우리가 피자 시켜 먹으면 이렇게 쪼개잖아. 나쁜 놈은 이 와중에도 또 롤링을 커팅할 때 이렇게 또 자른 놈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해서 균등 분할하는 거야. 이게 바로 뭐야? 정시법. 그 다음에 낮과 밤의 길이 변화에 따라 하루를 분할하는 부정시법이 있는데 이러지 않을까? 밤이 길어. 이만큼 길다. 이만큼이 밤이야. 그러면 밤의 길이에 따라서 밤을 이렇게 쪼개든지, 아니면 밤이 짧아요. 밤이 짧아. 이만큼밖에 안 돼. 그러면 어떤 기준을 두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시간의 영역이 좀 다르지, 그치? 양이 좀 다르죠. 선생님이 이걸 그림을 잘 못 그리겠는데 계속해서 볼게. 그리고 성문 위, 성내의 중앙, 궁궐의 안팎 등등의 종루나 고루를 지어서 종이나 북을 설치해서 때에 맞춰서 종 치는 사람들이 있겠죠? 종과 북을 쳐서 백성들에게 시간을 알렸다는 거야. 얘들아, 종루가 뭐냐면 이런 거 있지 않니? 이런 것들이죠. 이런 누각이 있는데 오픈됐어. 그리고 여기에 기둥에다가 큰 종을 이렇게 매달아, 배를. 그래서 이 안에서 뭐 막대기로 댕 하고 치는 거 있지. 댕, 보신각종처럼. 이 누각을, 종이 있는 누각이라고 해서 얘네들이 바로 뭐냐면 종루야. 종루. 그 다음에 얘가 북이잖아. 북. 얘가 북이야. 북. 그럼 둥둥둥 치면 되겠지. 북은 북 고자를 써서 북이 있으면 뭐야? 고루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이 의미도 잘 알아두세요. 우리 서울에도 이 시간을 알리는 종을 치는 종루가 있었지, 그치? 그래서 종루가 있는 데가 종로야. 알겠지? 거기에 종을 쳤던 거리에서 거기가 종로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이것과 상관없이 팁을 좀 더 말씀드릴게요. 현수 듣고 있지? 잘 봐라. 이런 거야. 갑자기 고전 소설을 읽는데 종루 이런 말 나오잖아? 그럼 배경이 조선이야. 종로, 한양, 서울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런 것도 알아두면 쓰임새에 좋겠지. 왜? 고전 소설의 배경이 조선이냐, 그러니까 한반도냐, 중국이냐가 되게 중요해. 우리나라 사람이 쓴 소설인데도 불구하고 배경이 당연히 우리나라 조선이나 고려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할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작가가 쓴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배경으로 한단 말이야. 이유가 있다니까. 대표적 이유가 뭐겠어? 현실 정치로부터 비판을 멀리하기 위해서야. 당신네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중국 얘기라니까요. 이렇게 현실 정치의 위태로움과 애매함을 피하기 위해서 아예 저거 한다거나 아니면 커다란 무용담을 좀 전달하기 위해서, 중국은 말 그대로 대륙 스케일이잖아. 그래서 엄청난 스케일의 무언가를 전달하고 싶을 때는 역시 중국을 배경으로 한다. 이런 것도 팁으로 알고 계시면 참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정시법, 금방 얘기했던 이 정시법, 부정시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정시법을 먼저 부연할게요. 이런 게 글의 패턴 아니야? 오늘 하는 모든 지문은, 얘들아 지난번엔 조금 헷갈렸잖아. 오늘은 쉬워. 그래서 시간 나면 좀 더 해볼까 하고 많이.
문학까지 뭐 해보자고.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준비는 많이 했어요. 정시법의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뭐가 있어? 백각법이 있다. 그럼 여기서 시간을 알리는 방법이 정시법과 부정시법으로 쪼개진 다음에 다시 정시법은 또 백각법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 백각법 한자만 봐봐. 100을 뭐 새겼다 이거죠. 100를 새겼다 이건데 백각법은 하루를 100개의 각으로 균등하게 분할하는 시간 구분 방법이다. 여기는 그림이 안 나와 있거든. 근데 만약에 이게 연계된다. 그리고 선생님이 이 연계된 지문을 출제하는 출제자다라고 하면 선생님은 이렇게 할 것 같아. 이걸 그릴 것 같아. 너희들 기출문제 보면 앙부일구라는 거 알아? 세종대왕 때 만들었던 천칙. 뭐야? 기출문제 좀 풀어봐. 응? 기출문제 좀 풀어봐. 그러면 거기서 설명한 기구 같은 게 본문에는 없는데 문제 나온다고. 그러면 이제 내가 어느 정도 고3이다. 내가 어느 정도 이제 국어 영역의 선수급이다. 그러면 뭐야? 문제에 백각법 같은 거 나와 있지 않을까? 그림 같은 거, 사진 같은 게 나오지 않을까? 물론 여기는 안 나왔어요. 안 나오면 더욱더 우리는 의심할 필요가 있겠지. 그리고 시각을 알리는 방법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 얘를 크게 라지 A, 라지 B, 라지 C로 해서 분류해서 옳은 것을 옳지 않은 것을 이런 식으로 문제 내는 게 패턴화 되어 있을 거 아니야. 자, 오늘 계속 선생님이 강조하게 수능이란다. 6평을 앞두고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는 게 지문의 패턴, 그 패턴에 따른 출제 패턴을 머릿속에 좀 익혀봐. 그럼 시간을 단 1초라도 줄일 수 있는 거고, 시간을 단 1초라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은 정답률을 단 1점이라도 높일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계속 할게요. 백각법은 하루를 100개의 각으로 균등하게 분할하는 시간 구분 방법이다. 그러면 만약에 하루를 이렇게 볼게요. 그림은 없으니까 저도 이거 몰라요. 근데 이게 360도 아니야? 그러면 360도를 100개 각으로 한다면 얘를 100개로 막 이렇게 쪼개질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게 뭐야? 한 각에 몇 도가 되는 거야? 3.6도가 되나? 3.6도 곱하기 100 하면 360도 되지 않니?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시간을 나눴대. 근데 이게 여기서 여기 이 각이 다 균등하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신라 때부터 자, 신라라는 시기 아까 항상 생각하라고 그랬어. 신라 때부터 조선 후기에 시헐력이 도입되기 이전까지 계속 사용되었다. 이게 백각법이고요. 또 다른 시간 구분 방법으로는 뭐가 있냐면 하루를 12시로 균등분할하는 12지시법 이거랑 24시간으로 균등분할하는 24반지시법이 있다. 자, 24반지시법. 이건 다른 거니까 색깔을 좀 달리 해야 되겠죠? 자, 볼게. 이렇게 뭘로 할까? 이렇게 할게. 그럼 지금 파랑색, 주황색, 초록색 현재까지 얘도 정시법이요, 얘도 정시법이요, 얘도 정시법이지? 자, 어쨌든 백각법이든 12지시법이든 12반지시법이든 간에 얘네들은 모두 공통점이 뭐야? 시간을 어떻게? 균등하게 분할한다는 특징이 있죠. 먼저 백각법은 설명했으니까 12지시법을 보자. 한밤중을 자시로 하여 각각 12지를 이름으로 붙여서 사용했다. 이게 12지가 뭐야? 자, 축, 인, 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해서 12지 있지. 그래서 하루를 이렇게 나누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관측지를 기준으로 하는 지방시의 자시는 자, 12지시는 뭘 중심으로 한다고? 이건 놓치면 안 되겠다. 그지? 뭘 중심으로 한다고요? 대답. 뭘 중심으로 한다고? 관측지. 관측지를 중심으로 한대. 그러니까 한반도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관측하는 거, 여기서 관측하는 거, 여기서 관측하는 게 다 다르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저기 뭐야 서울에서 제주도 야 지금 몇 시야 하면 몇 시 볼 필요가 뭐가 있어. 그치? 그 표준시를 쓰는 건 시간이 다 동일하잖아. 그치? 그런데 여긴 다르다는 거지.
왜? 이유가 뭐야? 뭐 때문에? 관측지를 기준으로 하는 지방시의 자시는 요즘의 시간 구분 방법으로는 23시부터 1시까지는, 그 다음에 축시는 1시부터 3시까지 이렇게 해서 지금 하루에 24시간인데 2시간을 한 단위로 했기 때문에 꽉 채우면 12지시가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24반 지시법은 각 시를 더욱 세분한 거지. 그래서 얘를 다시 뭘로 나눈 거야? 초와 정으로 나눈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 23시부터 0시까지는 자초, 그 다음에 0시부터 1시까지는 자정. 다시 한번 자초와 자정인데, 자 이거 만약에 연계되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잘 봐봐. 자시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로 했어? 12지시법에서 자시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23시부터 01시까지를 자시라고 해놨지, 그치? 근데 24반 지시법 같은 경우는 얘를 조금 더 세분한 거죠. 이런 식으로 얘를 딱 쪼개면 23시부터 0시, 0시부터 01시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얘네들의 공통점은 자시라는 건데, 얘를 뭐랑 뭐로 좀 더 세분화했지? 초와 정으로 세분화했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자초, 맞지? 그 다음에 얘는 자정. 그래서 이 시와 요 시가 되는 거고, 우리가 얘기하는 요 자정은 다만 오늘날에도 사용하는 자정이란 용어는 요거 때문에 자정이 된 거라고요. 알겠죠? 자정이 되기 전에 뭐 이런 거잖아. 이럴 때. 자, 그 다음에 다만 과거의 시간은 당시에 역시 관측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의 한국에서 사용하는 표준시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얘네들은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뭐야? 한국에서 현재 사용하는 표준시와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그렇죠? 괜찮아? 자, 계속 이번에는 정시법을 다 했으니까 부정시법을 보자. 자, 부정시법인 이번엔 뭐야? 경전법이래요. 경전법은, 자, 부정시는 딱 봐도 뭐야? 균등하게 나눠? 아니죠. 균등하지 않게 나누는 거죠. 그래서 해가 져서 완전히 어두워지고 난 뒤부터 해가 아직 뜨진 않았지만 하늘이 점점 환해지기 시작할 때까지의 밤을 5등분하여 처음에 5경으로 나누고 그 경을 다시 5등분하여 5점으로 나누었다. 아마 이런 게 아닐까 싶은데, 이렇게 하고, 아이고 너무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볼게요. 이렇게 밤이 너무 길어. 이렇게, 아이고, 이 그림을 가운데로 딱 놨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밤이라고 치자. 이번에는 이렇게부터 이렇게 밤이라고 치자. 여기가 밤이니까 여기가 밤, 깜깜한 밤, 여기가 깜깜한 밤이야. 아무래도 얘는 겨울이 되겠지. 밤이 기니까. 여기는 아무래도 밤이 가장 짧은 때니까 여름 정도가 되겠지. 자, 얘네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야? 5등분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 자체로는 5등분, 등분 자체가 정확하게 나눈다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내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나눴겠지. 얘도 5등분하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나눴겠지.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야? 하나의 경이 되는 거잖아. 여기서는 얘가 하나의 경이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 면적을 보세요. 얘는 짧은데 얘는 얘에 비해서 길지. 그러니까 잘 봐야 돼. 부정시법, 경전법은 어떻게 나눈다? 균등하지 않게 나누는데, 얘를 밤이라는 시간을 균등하지 않게 나누는 게 아니라
밤 시간을 그러니까 밤 시간은 무조건 균등하게 나누는데 밤 길이에 따라서 균등의 영역의 길이가 달라지는 거잖아. 이걸 잘 보세요. 우리는 이제 말로 설명하면 다 알고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끄덕인다고. 그러나 그 차이를 잘 알고 계셔야 되겠죠. 오경은 각각을 또 초경, 이경, 삼경, 사경, 오경으로 변명했다. 다시 얘네들이 또 어떻게 나눈다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나누어서 또 점. 얘는 더 가늘어지겠지. 그치? 계절에 따라 밤의 길이는 변하니까 일경이라는 시간 간격도 변한다. 우리가 이미 그렸고요. 이 경전법에서는 물시계를 사용하여 시간을 측정했대. 이거는 뭘로 사용했다고요? 물시계. 얘는요. 물시계로 측정했다는 거야. 물시계. 물시계에서 시간의 길이는 물시계에서 시간 길이는 곧 뭐야? 물의 양에 대응한다는 거야. 물의 양. 그래서 이 물의 양을 눈금을 새긴 자로 측정했다는 거야. 후한서 율력지에서는 1년간 총 48개의 대나무 측정자를 사용했다고 한다. 24절기 각각의 2개의 측정자를 배당한 거야. 그러니까 1년에 24절기가 있는데 한 절기마다 2개의 측정자를 배당했으니 48개의 대나무의 측정자가 나오겠지. 계절에 따라서 밤과 낮의 시간을 다르게 분절하였기 때문에 물시계에 절기별로 눈금의 간격이 다른 자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지. 천문관측 계산의 기술이 발전하면서 점점점 절기별 밤과 낮 시간의 구분은 좀 더 정밀해졌다. 좀 더 정확해지고 세분화될 수 있었다라는 내용이에요. 알겠지? 지금 특히 마고는 정리하면서 신고는 정리하면서 잘 듣고 있지? 자, 그 다음 걸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다른 지분입니다. 자, 조선시대의 백성의 생활을 통제하는 것은 왕권과 통치 질서를 보여주는 일이다. 그래서 백성의 생활 통제의 힘은 왕권과 통치 질서의 힘으로 보여주는 건데, 이를 위해서 어떤 수단이 사용되느냐? 정밀한 시간 측정에 근거한 백성들의 시간 통제야. 백성들을 그냥 무조건 프리하게 풀어놓은 게 아니라 시간을 정확히 재려고 노력을 했고, 그 정확히 재려고 했던 그 시간을 활용해서 백성들에게 시간을 알려줌으로써 백성들의 삶을 구석구석 통제하려 들었다는 얘기야.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는 한양으로 도를 옮긴 건 다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 그 다음에 신의 한복판에 종로를 짓고, 이게 지금의 종로라고 그랬잖아요. 큰 종을 걸어서 시각에 따라 종을 치겠는데, 이 종을 뭐라고 했냐면 신혼대종이라고 해서 백성들의 생활을 규제했다. 이 종을 운영할 수 있는 시계로 역시 물시가가 필요했는데 경루를 만들었다. 그리고 백성들의 시간을 통제하기 위해서 인정과 파루라는 걸 두었다는 거야. 자, 여기는 색깔이 왜 다르냐면 이게 아마 A가일 거야. A. 선생님이 역시 아직까지도 이 A를 할 줄 몰라서 A. 자, 잘 보고 좀 이따 문제 잘 풀어봅시다. 얘들아, 인정과 파루를 두었다라고 얘기했잖아. 인정, 파루. 그러면 인정과 파루는 조선시대 도성문이 각각 닫고 열리는 시각을 알리는 것이다. 태종 때인, 태조 때 종루를 접고 그 다음에 3대 임금 태종으로 와서 1401년부터 시행되었는데, 경전법을 적용해서 금방 얘기했던 이 경전법을 적용해서 초경 3점의 종을 28번 쳤다는 거야. 초경 3점. 자, 초경이 뭐지? 아까 얘기했잖아. 아까 까먹으면 안 돼. 경전법 여기 있잖아. 경전법은 뭐야? 맨 처음에 초경이지. 초경.
2경, 3경, 4경, 5경으로 명명했잖아. 그러면 여기가 초경이지. 그리고 얘를 또 어떻게 했어? 5개로 또 나눴지. 그렇지 않아? 그래서 얘를 또 뭐라고 했어? 점으로 또 나눴지. 그러면 초경 몇 점? 여기서 초경 3점이라고 한다는 것은 초경 3, 만약에 여기가 초경이다. 그러면 다 시커멓게 칠한 다음에 여기가 초경이지, 그치? 초경을 또 다시 몇 개로 나눈 거야?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했지. 그러면 초경 3점이면 어디야? 여기지. 요때 뭐 했다라는 거야? 종을 28번 쳤대. 그래서 성문을 닫아서 사람들이 들락날락 못하게 통제했고 닫아서 그 다음에 5경 3점에 종을 33번 쳤대요. 자, 그러면 5경은 또 어디야? 여기지. 하나, 둘, 셋, 넷. 5경 3점이면 여기를 얘기하는 거 아닌가? 1, 2, 3 여기? 요때 종을 몇 번? 여기는 28번. 여기는 33번 쳤다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성문을 열었다. 이때 문을 닫고 이때 문을 열었다. 그래서 인정과 파루 사이는 매경 전마다 북, 그 다음에 징으로 시각을 알렸다. 그래서 우리 고전소설 보면은 33번째 종이 치면 뭐 이렇게 뭐 할 수 있다 이런 게 나오는 게 다 모두 그때 당시 시간을 알리는 거죠. 이게 뭐 타임스퀘어 같은 거겠지, 그치? 자, 그 다음 계속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다들 힘내고요. 자, 인정, 금방 얘기했던 인정, 파루는 순찰하며 치안 질서를 유지하는 제도인 순작법의 운영을 위해서 필요했다. 오랑캐 놈들이 들어온 적이 있나, 외부 사람들이 들어온 게 있나, 어떤 그 성내의 물건이 나가는 게 있나, 스파이들이 있나라는 거죠. 순작법에 따르면 이게 순찰하는 거야. 그래서 순작법에 따르면 야간에 통행금지 시간을 규정해서 해당 시간에 통행하는 자는 모두 가두어 다스리겠다. 박정희 정권 때처럼. 그치? 인정과 파루에 종을 치는 것은 통행금지 해제를 알리는 일종의 예비종이었던 거야. 밤 시간에 통제와 시각을 알리는 이 시보가 여러 번 이루어진 데 비하면 낮 시간의 시보는 그렇지 못했어. 밤에는 정밀하게 쪼개서 정확히 알렸는데 낮에는 그렇게 안 했고요. 유일하게 정오에 낮 12시에 오고라고 해서 북을 쳐서 딱 한 번 알렸다라는 거야. 밤에는 몇 번 종이 친다는 거야? 28번 더하기 문 닫을 때, 문 열 때는 33번 알렸으니까 어쨌든 밤에는 최소 종소리나 북소리가 몇 번 울리는 거야? 61번은 맞나? 61번 울리는 건데 이건 밤이고요. 낮 시간에는 딱 정오에 오고라고 해서 딱 한 번 울린다라는 거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자, 마지막에 조선시대 초기에는 사통팔달이라는 거리에 종로를 세우고요. 여기에 종, 그 다음에 물시계를 설치했어. 그래서 조선시대 사법 검찰이라고 생각하면 돼. 의금부라는 곳에서 이를 관리하도록 했어. 그러다가 물시계를 어떻게 유지하고 보존하는지에 대한 관리가 어려운 거야. 그래서 궁궐 안에다 말이야 거대한 물시계를 설치하고 시간 관리는 이왕 시간 관리하는 거 기상관측을 관장하던 관서인 서운관이 맡았다. 의금부에서 서운관으로 책임 소재가 바뀌었다. 세종 때 와서 중국의 4대 왕인 세종 때 와서 중국의 제도를 벤치마킹해서 청동으로 물시계를 만들었다는 거야. 이후 세종은 기존의 물시계를 업그레이드, 개량하도록 해서 보다 정밀한 자경루를 제작해 이를 표, 준, 시, 개로 쓰게 했다는 거야. 그럼 이 자경루란 건 뭐냐? 나무 인형이 이것도 본 적 있지 않냐? 나무 인형 하면서 자동적으로 물 다 차면 종, 북, 징을 쳐서 시각을 알리고 시를 알리는 팻말을 보여서 시의 경과를 자동으로 알려주었다. 이게 우리나라 한반도의 최초의 자동시계라면서 물시계의 시각을 확인하고 알리는 역할을
관료가 이제 없어도 됐던 거야. 그러면 이 자경루라는 것은 의금부를 비롯해 서은관과 같은 이 시계 관리 부서나 관리인이 없게끔 한 최초의 장치가 바로 자경루가 된다는 거겠지. 자, 그 다음에 물시계 시각을 확인하고 알리는 역할의 관료가 없었던 거야. 이때부터 인정 8호의 시각은 이 시계에서 알려주는 15에 따르게 된 거죠. 얘가 알려주면 그거에 따라 인정과 8호를 한다는 거야. 자, 15의 방법은 광화문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광화문에 대종고를 세우고 자경루의 나무 인형이 치는 종 북소리를 듣고 대종고를 울리면 종루의 종직이들이 여기에 맞춰서 성문을 오픈하고 클로즈하는 것을 알리는 종을 쳤다는 거야. 그러나 광화문에서 종루까지는 너무 멀어서 대종고 소리를 제때 알아듣지 못해서 물론 여러 미스가 생기기도 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어렵지 않지? 그냥 선생님이랑 정리해 본 거야. 자, 그렇다면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우리가 선생님이 쭉 스트레이트로 읽었는데 가와 나를 통해서 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닌 것은, 얘들아, 이렇게 선택지가 의문문이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 평서문으로 만들려고 그랬어. 어떻게? 무엇인가를 지워. 무엇일까를 지워. 무엇인가를 지워요. 무엇인가를 지우고 어떤 것을 지워. 그러면 목적에서 끝나지. 목적, 이유, 방법 이렇게 끝나지. 이렇게 되면 단순 내용일치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인정과 8호가 시행된 목적 있었지. 왜? 성문의 문을 열고 닫으려고 했단 말이야. 그럼 맞으니까 제거지. 2번 인정과 8호의 종을 치는 횟수. 어떤 거는 28번 치고 어떤 건 33번 치는 이유를 알아? 그건 모르니까 이유는 답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되게 되겠죠. 오케이. 조선시대 정밀한 시간 측정을 중시했던 이유 뭔데? 대답. 백성들 통제하기 위해서잖아. 맞으니까 제끼고요. 과거의 자정이 가리키는 시각이 오늘날과 다른 이유는 뭘까? 그렇지. 관측지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이죠. 잘한다. 자, 지금 시험구는 시험 공부하는 거야. 맞으니까 제끼고요. 고대 동아시아 문화권 사람들이 시간을 구분하는 방법 뭐가 있겠어? 우리 맨 처음에 했던 거 아니야? 뭐야? 정시법과 그래 부정시법이 있었던 거잖아.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1번을 풀 수 있었고요. 자, 2번 방금 읽었던 나를 통해 알 수 있는 거. 스스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자경루는 자동으로 시각을 알리도록 만들어졌다. 맞지? 나무 인형이 뭐 어떻게 하고 팻말을 세워서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맞으니까 제거. 밤 시간의 15가 낮 시간의 15보다 자주 이루어졌다. 엄청 자주 이루어졌다. 낮 시간의 15는 몇 번 있었어? 정오 때 한 번. 자, 조선시대에는 야간 통행 금지 시간을 두어서 끊고 이를 어길 시에는 처벌한 거 맞아 안 맞아? 가두었잖아. 맞으니까 제끼고요. 자경루에서 알려주는 15가 종루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끊고 멀어서 착오가 생겼죠. 궁극적인 이유는 거리가 너무 멀어서 잘못 들었다. 자, 답은 5번일 수밖에 없겠네. 유지보수를 편리하게 하려고 궁궐 안에 물시계를 설치했다. 맞아? 유지보수를 편리하게 했다는 거야? 아니, 그래서 설치하고 이건 맞지? 그리고 의금부가 관리하도록 한 거야? 서운관에게 맡기지 않았니? 서운관이라고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답은 5번이다. 자, 3번. 가를 바탕으로 A를 이해한 거. 아까 A. 자, 보세요. 바로 시각인 오경상 3점은 끊고 24반지 시법에 따르면 자정부터 축초 사이 길이 있거든. 이럴 줄 알았어. 계산해봐. 맞아? 오경 3점은 자, 계산해봐봐. 24반지 시법 자정은 몇 시부터 몇 시야?
0시부터 1시까지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축초는 언제야? 두 번째 처음이지. 자축이니까 축시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 축초는 몇 시를 얘기하는 거야? 1시부터 2시까지를 얘기하는 거지. 그럼 얘네는 같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땡이죠. 이거 장담한다. 이거 계산 문제 꼭 나올걸? 연계돼도 꼭 나올 거야. 이거보다 더 복잡하게 나올 거예요. 이거는 지문에 비해 문제가 쉽게 나온 거지. 자, 2번. 인정과 8호 사이에 북과 증을 치는 시간 간격은 끊고 여름보다 겨울이 길었겠군. 당연하죠. 밤이 기니까.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되지 정상이죠. 3번. 나머지 아닌데 왜 아닌지를 봅시다. 인정과 8호 시각이 계절에 상관없이 일정한 것을 보니 끊고. 그러면 백각법? 야, 그럼 백각법이야? 얘들아, 이건 뭐야? 백각법이 뭐였어? 하루를 100으로 막 균등하게 나눈 거 아닌가? 인정과 8호의 계절에 상관없이 일단 인정과 8호 시각이 계절에 상관없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미 틀렸죠. 4번. 인정과 8호의 시간 구분 방법을 보니 끊고 역법이 발달할수록 오늘날 표준시에 가까워졌겠군. 이건 어때? 얘들아, 인정과 8호는 부정시인 경전법을 따르고 있지 않아? 이거랑 역법이랑 무슨 상관인데?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면 이런 데서도 혼란이 오겠지. 5번. 인정과 8호 시각을 보니까 해가 지기 시작할 때 성문을 닫고 해가 뜨기 시작할 때 에이? 틀렸죠. 그래서 3번에 2번. 답은 오히려 쉬운 게 나왔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4번 있다. 4번. 4번. 어이구, 4번이 마지막인가 보다. 요 지문의 마지막인가 봐요. 맞네. 자, 4번 보면 나를 보기와 함께 읽고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시오. A. 청동으로 만든 중국 한대의 누호는 물시계의 초기 형태다. 누호는 물시계의 초기 형태다. 이것은 물을 담을 수 있는 하나의 그릇에 물이 나오는 구멍을 장치한 정도로 단순해. 근데 이후에 시간 측정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 계속 개량을 거듭한 중국의 물시계는 물을 모아서 시간을 재는 수수호에 물을 흘려주는 파수호의 수를 늘려서 물의 압력 그리고 흐름을 일정하게 해주는 방식으로 업그레이드 되었다. 자, 이렇게 여러 개의 파수호, 흘려주는 것을 두는 것은 가장 아래에 있는 파수호의 수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물이 다 차면 교체해야 되잖아. 교체하는 동안 뭔가 어그러지겠지. 그래서 정확한 시간 측정에 어려움은 있었다. 여기까지야. 그러면 1번 보세요. 물의 압력에 따라 유속이 변하기 때문에 끊고 물의 양을 측정하는 자가 절기별로 다른 것이겠군. 무슨 얘기야? 물의 양을 측정하는 자, 물의 양을 측정하는 자는 왜 다르다고 그랬지? 절기별로 왜 다르다고 그랬지? 밤과 낮 시간이 서로, 그러니까 계절별로 밤과 낮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물의 양을 측정하는 자가 절기별로 다른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말이 되냐고요. 오히려 얘를 맞게 하려면 물의 양을 측정하는 자가 절기별로 다른 것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계절별로 낮과 밤의 길이가 서로 달랐기 때문이다니까 답은 1번이지. 얘랑 다 연결되는 말은 있어도 인과관계가 성립이 안 되잖아. 그러면 나머지는 맞아야지 이 문제가 정상이란 얘긴데요. 자, 보자. 여러 개의 파소를 두는 방식으로 물시계가 발전해 온 곳은 끊고 여기지. 자경루의 구조에도 반영되어 있을 거다. 이건 맞아 안 맞아? 당연하죠. 왜? 세종이 중국의 것을 벤치마킹했다고 그랬잖아. 이렇게 끌어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물시계의 수압과 물의 흐름을 일정하게 하여 시간을 측정한 것은 끊고 점점 더
시간을 정밀하게 측정하려고 했던 것이니까 도움이 되었겠죠. 그치? 4번 수소에 물이 차면 이를 교체해야 하는 등 정확한 시각 측정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끊고 이 부분이잖아. D라고 돼 있는 물시계를 관리하는 관서가 필요했겠군. 그래서 우리도 누구한테 맡겼어? 서운관. 그렇지. 잘했어. 서운관에게 맡겼었다라는 거야. 5번 시간 측정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 물시계를 계속 개량한 것은 끊고 천문 관측 그다음에 계산의 기술이 발전한 것과 함께 경전법 운영이 더욱더 어때? 맞아요. 물시계를 개량하고 천문 관측의 계산 기술이 발전한다는 것은 경전법 운영을 더욱더 정밀하게 할 수 있었다라고 아까 나에서 나와 있었죠. 맞지? 가에 나와 있었구나. 그래서 4번의 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요거 어렵지 않지? 그래서 이거는 복습을 복잡하고 길게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글의 제목이 뭐였더라? 뭐야? 빨리 나와. 조선시대인가? 시간 구분 방법과 조선의 시간 통제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정리하냐면 어떤 정시법, 부정시법, 정시법에 뭐뭐가 있었지? 부정시법에 뭐뭐가 있었지? 얘네들의 특징은 각각 뭐지? 이 사이에 발전하면서 어떤 게 끼어들어서 더 발전할 수 있었지? 이런 식으로 그냥 정리해버리면 그냥 시험 준비는 끝날 것 같아요. 알겠지? 자, 그러면 잠깐 멈췄다가 화면 갈고 다음 지문 하도록 하죠.